H님, 대회 나갈 때 복근 중량 달고 안 하시나요? 복근 중량 운동 없이도 자극 반복만으로도 대회 때 선명한 복근 만들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복근 운동할 때 중량을 달고 하기는 하는데, 복직근이라는 근육 자체가 되게 작잖아요. 다마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다마가 하나하나가 나눠져 있는데, 이게 중량을 많이 때린다 그래서 다마가 실제로 그렇게 커지거나 하진 않아요. 소폭은 커질 수 있는데 좀 태생적인 부분이 큰 근육이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선수들마다 복근을 관찰을 해보면 복근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마가 되게 평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선천적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복근 운동을 안 해도 깊게 파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복근 사이의 구조가, 이런 사이의 홈을 보면 되게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대가 속까지 깊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량 달고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뭐 엄청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기는 힘들다, 제 의견은 그래요. 부르르님, 제레미 부엔디아 복귀하면 순위 없게 될 것 같아요. 유일하게 피지크 판도나 유행을 밟을 선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형님 생각 궁금합니다. 제레미가 지금 복귀를 하면은 사실 탑5도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약간 그 제레미가 있던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몇 년 전의 판하고 지금 피지크 판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제레미 부엔디아가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제레미 부엔디아는 이제 광배 하부가 거의 비어있는 타입이라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탐덩이님, 어깨가 라운드 견갑이 거상되어 있는 분들은 윗가슴 운동은 특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견갑 움직임 척추를 먼저 잡고 코어 활성화 위에 운동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가요? 안 하고 편법으로 먹이는 방법은 없는가요? 이게 탐덩이님 마음이 아마 모든 분들의 마음일 거예요. 그냥 막 안정화 운동 안 하고 그냥 막 웨이트만 하면 좋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대부분일 건데, 그렇게 그냥 조져서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재활 트레이닝을 몰라. 근데 웨이트 트레이닝을 조졌어요. 그랬더니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해도 돼. 근데 운동을 할수록 안 좋아져요. 어디가 막 아프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 그냥 운동해도 좋아지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셔도 큰 무리 없다. 근데 막 했더니 어디가 안 좋아요. 그럼 반드시 지금 얘기했던 척추를 잡고, 척추와 견갑은 연결이 돼 있죠. 이걸 ST 조인트라고 불러요. 스캐플로소라식 조인트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보면 가상관절이잖아요. 척추랑 견갑이 연결된 건 근육으로 연결이 돼 있는데 이것도 관절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척추가 불안정한 사람은 견갑도 지 멋대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안정화가 필요하고 척추의 가동성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견갑의 움직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척추 안정화가 안 돼 있는 사람은 견갑의 움직임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냥 웨이트를 조졌더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뭐랄까, 그냥 운동만 빡세게 해도 좋아지는 분들이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탐덩이님이 내가 스스로 해보고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조지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척추 잡고 견갑 잡고 관절을 잡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걸 추천드리는 거죠. 슬럼버님, 이 코치님이 생각하는 운동 정말 잘하는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신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황철순 선수 운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다른 선수들을 보면 되게 틀에 박힌 운동을 많이 해요. 그 정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 스타일을 많이 하는데, 황철순 선수가 운동하는 거는 약간 좀 더 프리한 느낌이 있어요. 원핸드로 돌리는 거, 뭐 로테이션 운동. 보통 보디빌더들은 이런 회전 운동 진짜 안 하거든요. 보디빌더들은 이런 운동 잘 안 해요. 이렇게 땡기면서 몸통을 돌리는 트레이닝을 안 해요. 근데 황철순 선수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자극을 잘 잡아낼 수 있으면 원암으로 뭐 그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데에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황철순 선수 운동 분석할 때도 언급을 했지만 제일 열려있는 사람 같아요, 운동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스타일의 운동을 추구를 하거든요. 이론적으로도 그게 합리적이고 자극이 실제로 초보자분들도 되게 잘 잡혀요. 뭐 유명 보디빌더들 있죠. 뭐 이승철 선수나 강경원 선수나 그런 선수들이 운동 리액션을 하는 걸 보면 그런 운동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회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선수들의 마인드가, 그러니까 제가 코치로서 봤을 때 그런 정통적인 선수들의 마인드가 너무 딱딱하다. 이론적인 걸 공부를 잘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운동을 꾸준히 해왔던 거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이나님, 이 코치님이 보셨을 때 대보협은 가망성 없나요? 아니죠. 오히려 대보협이 살아날 방법은 진짜 도핑을 겁나 빡세게 해야 돼요. 거의 선수들 모두 한 달에 한 번씩 불시 도핑 계속하고, 뭐 그게 안 된다면 세 달에 한 번씩이라도 불시 도핑을 다 해서 진짜 다 걸러내야 돼. 그렇게 하면은 내추럴 보디빌딩이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 대보협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스탠스를 프로쇼와 명확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 사설 대회들을 보면 내추럴 사설 대회들은 다 가짜예요. 페이크예요. 완전히 페이크예요. 왜냐하면 불시 도핑이 없으니까. 불시 도핑이 없는데 어떻게 도핑이잖아. 그건 내추럴 대회가 아니거든요. 그건 완전 페이크 대회예요. 근데 대보협은 불시 도핑이 가능해요. 그 불시 도핑을 한다라는 게 진짜 로이더를 잡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날짜 정해놓고 도핑하면 다 피하는데 누가 걸려? 그 걸리는 사람이 군신이지. 그래서 대보협이 가야 할 길이 진짜 내추럴을 걸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옛날의 그 명성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재미는 프로쇼가 훨씬 재밌죠. 시청자 입장에서. 근데 그거는 시청자 입장에서 쇼를 보는 거고 스포츠로서의 경쟁을 보는 건 대보연만 가능하다. 저는 현재 그렇게 봐요. 지승준님, 신장성 수축 위주로 운동하는 거랑 수축에 집중해서 훈련하는 거랑 근육 모양이 다르게 잡히나요? 늘려주는 훈련이 수축 위주 훈련보다 상대적으로 더 근육이 길고 넓어지는 쪽으로 들었는데, 지승준님이 얘기한 것처럼 신장성 수축이 실제 근성장에는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거는 연구로 어느 정도 입증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덤벨을 주고 컬을 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덤벨을 가져가. 다시 내린 다음에 덤벨 주고 컬을 해요. 이렇게 수축 형태의 트레이닝 하는 사람이 한 명, 반대로 덤벨을 주고 내려요. 그 다음에 다시 가져가. 위에서 다시 덤벨을 주고 내려요. 이렇게 신장성 수축 형태를 트레이닝한 사람이 한 명이면 신장성 수축을 트레이닝한 쪽이 훨씬 더 근성장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성 수축 형태가 맞다. 단 초보자분들은 신장성 수축을 잘 못 잡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봐봐요. 이렇게 가슴이 움직여지죠. 운동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을 수축한다라는 개념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수축을 하는 감각에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축에 대한 감을 잡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 신장성 수축을 하면 되게 잘 돼요. 특히 제가 이제 트레이너로서 느끼는 거는 등 근육이 거기에 해당이 아주 많이 된다는 거예요. 등 근육 백날 풀업 백날 해도 하부까지 힘을 못 넣어요, 사람들이.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센터를 돌아다니다 보면 등 하부까지 수축하는 사람이 진짜 100명 중에 한두 명? 일반인 기준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광배 하부 누르는 트레이닝을 시켜서 수축력을 잡게 하죠. 그러면은 하부까지 신장성 수축을 되게 잘 쓰게 됩니다. 선수들은 이런 트레이닝 안 해도 감각이 발달돼 있어요. 이미 수년 동안 그냥 막 했으니까. 근데 초보자들은 그게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승준님이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신장성 수축이 근성장에 좋은 거지만 그 신장성 수축을 잡기 위해서, 잘 잡기 위해서 단축성 수축을 충분히 트레이닝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특히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진짜 100% 저는 확신합니다. 방학님, 등 운동 시 견갑의 움직임은 느껴지나 자극이 광배근 상부에서 느껴지는 건지 대원근에서 느껴지는 건지 헷갈립니다. 대원근도 자극을 우리가 느낄 수 있나요? 지금 이 방학님이 말씀하신 게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랑 맥락이 같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배근의 자극을 잘 못 잡는다는 거죠. 이게 대원근으로 들어가는지 광배근에 들어가는지 내가 몰라. 왜냐하면은 광배근을 제대로 수축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 방학님 이거 따라하세요. 자, 이게 직방입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게 직방이야. 똑바로 서서 옆으로 봤을 때 몸통을 살짝 돌려요. 뒤로 살짝 돌려. 그 다음 어깨를 밑으로 내려. 이렇게 어깨 밑으로 내려.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느낌이거든요. 약간 방금 전처럼 이렇게 어깨를 밑으로 내리면서 로테이션을 가져가고 엉덩이에 힘을 살짝 줘보세요. 그러면은 광배근에 쥐나는 느낌이 나요. 그걸 잡아야지 광배근에 힘을 준 겁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아마 그 느낌을 잡아본 분들이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걸 잡게 해야 되고 그 느낌을 내가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윤레이님, 1년 좀 넘게 했습니다. 전면에서 광배를 볼 때 광배근 시작점이 오른쪽 왼쪽이 차이가 있는데 꾸준히 하면 맞춰질까요? 과연 이제 윤레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배근의 시작점이 차이가 있는지 이건지 확실히 봐야 돼요. 우리가 전면에서 이렇게 광배근을 보잖아요. 광배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을 딱 뽑았을 때 한쪽이 이렇게 작아. 이런 식으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풀려 있는 듯하게 이런 식으로 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육의 형태라기보다는 견갑의 좌우 위치가 다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윤레이님이 하셔야 되는 건 전면 광배근 보이는 자세를 취해보고 카메라를 뒤에다 둔 다음에 견갑을 찍어보세요. 만약에 견갑의 위치가 둘 다 동일한데 광배근의 형태가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는 광배근의 형태가 이상한 게 맞는 거고 견갑의 위치가 다른 거면 지금 견갑을 잘 못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